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전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주 전보다 43%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린이와 50세 미만 젊은 층 입원 숫자가 빠르게 늘어서 지난 1월의 정점 시기보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식품의약국 FDA에 파이자 백신 정식 승인을 지켜 세우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지금 백신 맞을 때가 됐다며 오늘 맞으라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연구소 소장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백신을 맞게 되면 내년 가을경에는 바이러스가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1일 확진자 수가 2,331명으로 집계되면서 2,000명대 선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입원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1,700명을 넘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어제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8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에 보고되지 않은 탓에 한꺼번에 보고된 것이 이 수치 증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대면 수업으로 개학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인 학생은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LA 통합교육과 연계되어 있는 검사소 예약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를 이중거를 갖고 있는 가운데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학생은 등교할 수 없고 검사소는 태부족 상태입니다. 북가주 산불이 2달 넘게 이어지면서 최근까지 4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곳 남가주도 산불 시즌을 맞게 되면서 에리카 세텔레이 시장과 소방국장이 어제 주민들에게 산불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회관 외벽에 아시안 징후범죄에 맞서는 메시지를 담은 벽화가 공개됐습니다. 벽화 제작 프로젝트 비용은 이스라엘 총영사관이 지원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올림픽과 웨스턴 사거리에서 불법 자동차 레이싱이 펼쳐져 지역 통행이 차단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한편 이달 초 버뱅크에서 발생했던 불법 레이싱으로 사망자를 발생케 한 운전자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 시한에 쫓기는 미군이 민간인 이송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기와 특수부대가 카불에 급파됐습니다. 연방하원은 아프간에서의 대피작전이 8월 31일까지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면서 철군 시한 연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의 활동을 도왔던 현지인들에 대한 국내 이송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군수송기 3대를 아프가니스탄과 인근국에 보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통보받은 의원 12명 가운데 5명에게 탈당을 요구했고 비례대표 1명은 제명키로 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오늘부터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주중 3연전을 갖습니다. 샌디에고는 최근 부진과 관련해 투수 코치를 경질하는 등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도쿄 패럴림픽이 막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 161개 나라에서 4,403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22개의 종목 모두 539개의 메달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65.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보다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통합교육부를 비롯한 남가주 곳곳의 학교들이 대면 수업으로 가을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는 학생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USC 기숙사에 입주한 한 아시아계 학생도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음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돌파 감염이 확인돼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첫 주 수업 모두 결승하게 됐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경우에도 매주 50만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 검사를 마친 학생들 중 3,255명이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직원 중에는 399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교 수업 시작하고 지금까지의 수치입니다. LA 통합교육부에서 새로운 학기 시작 이후 코로나 감염 숫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모두 1,893명이 코로나스에 감염됐고 여기에는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산하 1,400여 개 달하는 학교들이 지난주부터 대면 수업에 들어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무더기 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LA 통합교육부 측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자마자 첫 주에 무려 1,893명의 감염자가 나온 것에 대해 당혹하면서 지난 22일 저녁에 나온 수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일요일 수치는 정확하지 않아 계속 업데이트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전국에서도 가장 거대 규모로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수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집단적인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매주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코로나 테스트를 반드시 받도록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요구하는 코로나 테스트는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매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백신을 정식 승인한 가운데 LA 카운티 공공보건국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LA 카운티 일일 확진자 수는 2,3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 이상 매일 보고되면서 입원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주말 동안 이뤄진 검사 범위 축소와 보고 지연에 따른 것으로 높은 수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LA에서 돌파 감염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역 내 총 1,040만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 중 절반을 조금 넘는 510만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510만여 명에 달하는 LA 백신 접종 완료자들 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비율 0.53%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 비율은 0.014%였고 사망자 숫자는 68명, 비율로는 0.0013%였습니다.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최근 델타 변이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수치상으로 보듯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경우에는 바이러스로부터 잘 보호되고 중증으로 확산되는 걸 막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돌파 감염은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났듯 일부에 지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더 적다라는 것을 수치로 보여준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에 이르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병을 앓고 있고 합병증까지 일어난 경우가 많았고 오랜 투병 생활로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이 역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LA 지역의 신규 감염 사례를 살펴볼 때 주로 10대 후반부터 40대까지의 젊은 성인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가장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자들보다 미접종자들에게서 신규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달 8월 초 기준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18살에서 49살까지의 인구에서 10만 명당 약 150여 명이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19살에서 49살 사이 연령대에서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 바이러스 감염이 접종 완료자들에 비해 3배나 더 많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바이러스 감염 이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접종하지 않은 장년층과 노년층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50살 이상 연령대 중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인구 10만 명당 5명만이 병원에 입원했고 백신 미접종자가 병원에 입원할 확률은 접종 완료에 비해서 12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18살에서 49살 연령대에서는 백신 접종 유무에 따른 차이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 미접종자 병원 입원 숫자는 무려 25배나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고도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환자 전국에서 9만 명, 10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92,48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주 전보다 43%가 증가했고 겨울철 대확산 때를 제외하면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어린이와 50세 미만 젊은층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이들 연령대 입원 환자가 올 1월 정점대 환자 수를 추월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환자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은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어제 파이자 백신을 정식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미 국방부가 미군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기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이 접종 의무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지난해 12월 긴급 사용을 승인했던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16세 이상 사용을 정식 승인했습니다. 지난 5월 정식 승인 신청 이후 4개월도 안 돼 나온 FDA 사상 가장 빠른 승인 결정입니다. The public can be confident that this vaccine meets the FDA's gold standards for safety, effectiveness, and manufacturing quality that we require for an approved product. 바이든 대통령도 정식 승인에 맞춰 미국인의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The moment you've been waiting for is here. It's time for you to go get your vaccination and get it today. 그러나 백신을 믿지 못하는 백신 기피자들이 마음을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미 보건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식 승인을 근거로 기업체나 지자체 등이 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정식 승인 직후 140만 명에 이르는 미군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o now that the Pfizer vaccine has been approved, the department is prepared to issue updated guidance requiring all service members to be vaccinated. A timeline for vaccination completion will be provided in the coming days. 뉴욕시도 교사와 행정직원 등 시교육부 소속의 모든 직원에게 다음 달 27일까지 최소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거나 매주 코로나19 음성 검사서를 내기하던 것을 백신 접종 의무화로 강화한 것입니다. 앞서 전 직원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한 유나이티드 항공은 접종 기한을 다음 달 25일로 앞당기고 지키지 않을 경우 해고할 방침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올 가을 중순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모더나 백신과 존슨앤존슨 백신도 추가로 정식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밝혔습니다. 또 12세 이하 어린이가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백신이 별도 승인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파우치 소장은 대부분의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 내년 가을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진행 궤도에서 어디쯤 있는지, 날씨가 추워지면 또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 일어날지를 묻는 말에 솔직히 그것은 사람들이 백신을 얼마나 맞는지에 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 자격이 주어졌는데도 맞지 않은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는 팬데믹의 진행 궤도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돌고 있는 상황에서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더 많은 변이가 생겨나고 델타 변이와 비슷하거나 더 나쁜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도 경고했습니다. 한편 스캇 거틀리브 전 식품의약국 국장은 앞으로 몇 주 뒤 전국적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경고와 징후가 남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부에서 델타 변이가 많이 퍼진 가운데 학교가 개학을 했고 학교에서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며 다시 학교가 문을 열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마주하게 될 도전의 조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면 수업 재개와 함께 확진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델타 변이가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더 공격적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더 많은 아이가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때문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전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8월 24일 화요일 남겨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보다 맑고 포근해집니다. 일부 지역은 아침 한때 약간 흐렸지만 곧 맑아지고 있고 낮 기온도 어제보다 2, 3도가량은 높아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역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7, 8도가량이나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인 목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4, 5도가량 더 높아져서 LA 다운타운이 90도를 웃돌겠고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0도를 웃돌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오는 반짝 더위는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을 가장 뜨거운 날씨로 보내다가 주말에는 약간 누그러듭니다.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이나 돼야 그 기세가 꺾여 점차 예년 기온을 되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5도, 64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0도, 66도, 해안 지역은 74도, 62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남부지방에는 장대비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1도, 낮 최고 기온은 83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 4 에디션,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91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유클리드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역시 91번 웨스트 선상 다우니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엔 모터사이클 관련된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710번 사우스 선상 달라모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31일 아프가니스탄 철군 시한과 관련해 일단 오는 31일까지 미군은 철수를 완료할 계획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에 2만여 명을 보낼 정도로 대피 작전에 일단 속도가 붙으면서 일단 애초 목표대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철군 시한과 관련해 탈레반의 바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루에 여러 번 탈레반과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too are still planning on completing it by the 31st of August. That is the mission that had been signed by the Commander-in-Chief assigned to us, and that's what we're trying to execute at. 이런 가운데 카불 공항 탈출 작전은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최근 24시간 동안 미군이 수송기 28대를 투입해 1,400명가량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61대의 연합군 항공기도 5,900명을 수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That is more than 16,000 people in 24 hours, and the flights are continuing hour by hour as we speak. 미국 언론은 일주일 동안 혼란을 거듭한 끝에 처음으로 하루 대피자 수가 최대 9,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미국의 예상치를 넘어섰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유럽과 걸프만에 있는 여러 나라에 환승센터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시민을 귀국시키거나 대피한 아프간인들을 미국이나 제3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we are running biometric and biographic background checks on Afghan evacuees before bringing them to the United States or having them relocated to a third country. 그러면서 4개 대륙에서 26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며 역사상 가장 큰 공수작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아프가니스탄을 찾아 탈레반의 실질적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는 압둘 가니 바라다르와 전격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미국의 언론은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서 번스 국장이 전날인 23일 아프간 카불에서 바르다르와 비밀리에 만났고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뒤 양측의 최고위급이 대면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CNN 방송은 번스 국장의 카불 행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8월 31일로 정해진 미군 철수 시한과 관련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 즉결 처형 같은 인권 유린에 대한 믿을 만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미첼 바첼레트 대표는 이슬람 협력기구의 조종자 역할을 맡고 있는 파키스탄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 공식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탈레반이 여성과 소녀들을 어떻게 처우하는지가 기본적인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인권에 대한 규범을 채택하는 한편 사회를 다시 통합하고 화해를 이루는 데 노력할 것을 탈레반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 초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남동부의 테네시주를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아침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긴급대책을 승인하고 연방정부에 지원을 명령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험프리스 카운티에 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역 구조 노력을 바로 연방정부가 돕겠다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 도움에는 일시적 주거와 주택 수리를 위한 보조금 지급, 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재산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저이자 대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1일 주말에 테네시 중부 험프리스 카운티를 중심으로 내린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최소 22명이 사망했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카운티 맥웬 지역에서는 21일부터 24시간 동안 17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테네시주에서 하루 동안 내린 비로는 역대 최고 기록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휴대폰 기지국과 전화선이 파괴되면서 통신이 불통됐고 수천가의 전기 공급이 끊겼으며 일부 프리웨이와 다리는 끊겨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 테슬라 CEO가 자신이 만든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14개국에서 1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머스크는 트윗을 통해 14개국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가입자도 10만 명으로 늘어났다며 사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차량 자율주행 기능 과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CEO가 어제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대단치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어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 9.2가 내 생각에는 그리 대단치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토파일럿 인공지능팀이 결집해서 최대한 빨리 개선하려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머스크는 고속도로와 도심도로에 대해 단일 스택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은 광범위한 신경망 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발언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현재 미국 교통당국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구글의 자회사이자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가 최근 3년간 200만 명이 넘는 동영상 컨텐츠 창작자들에게 총 300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는 광고 등으로부터 창출된 수입을 이같이 창작자들과 공유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2007년부터 광고 판매 수입을 컨텐츠 제작자들에게 분배해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최근에 클라우드 기반의 사무용 소프트웨어 오피스 365의 구독료를 인상하기로 하자 이익 증가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나스닥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0.1%가 오른 304.65달러의 장을 마쳐 최고가 기록을 다시 쓴 것입니다. 이로써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올 들어 무려 4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그러면 아마존 늘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의 아마존 생태 보존공원에 불이 나서 불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외곽 주쿼리 생태공원에서 난 산불이 이틀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헬기도 부지런히 물을 뿌리며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지만 건조한 겨울 날씨로 화재는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39km 떨어진 상파울루 상공에도 재가 비처럼 내릴 정도로 불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상파울루주 수도인 프랑코 다로차 시 당국은 2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공원 중 60%가 이미 파괴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산불 원인은 풍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와 관련해 6명이 일요일 늦게 체포됐지만 몇 시간 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종이 등불이나 촛불이 켜져 있는 풍선을 밤하늘로 날리는 관습이 있는데 법으로는 금지돼 있습니다. 상파울루주 당국은 매년 이 풍등을 산불의 3대 원인 중 하나로 꼽습니다. 4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전체 면적의 약 10%가 불에 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캘리포니아에도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고 LA 등 남가주에도 산불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뒤 산불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가주 산불이 몇 달째 번지면서 최근까지 4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로 발생한 연기가 바람을 타고 퍼지면서 인근 주민들도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번진 9건의 대형 산불로 최근까지 대피한 주민들 4만 2천 명이고 주택은 615채가 소실됐습니다. 일부 지역의 전기와 가스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소방 인력 등 2천 명 이상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게빈 뉴섬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대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 산불로 157만 에이커 이상이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들으신 대로 올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00만 에이커 이상이 산불로 전소된 가운데 에릭 가세티 시장을 비롯한 LA 리더들이 다가오는 산불 시즌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철저히 당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어제 랄프 테라자스 LA 소방국장과 모니카 로드리게스 LA 시의원과 함께 주택 소유주들은 자택 인근의 수풀을 말끔히 제거해야 한다고 밝히고 중요 문서들은 미리 디지털화해 놓으며 대피령에 내려지면 언제든 즉각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가주는 이미 심각한 산불 시즌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남가주의 산불 시즌은 보통 10월에서 12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가장 파괴적인 산불로 꼽혔던 울시와 토마스 크릭 그리고 스코벌 산불 모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발생한 바 있습니다. LA 소방국의 에릭 스캇 공보관은 고온건조한 산타아나 바람과 디아블로 강풍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 들어서 불길이 번질 수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불 연기가 바람을 타고 남가주로 날아올 것으로 오늘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안대기질관리국은 산불 연기가 샌가브리엘 산악지역을 포함한 남가주 해안 대기 유역에 날아들 수 있다며 최소한 오늘 오전 동안은 대기오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연기를 호흡하면 심근경색 등 호흡곤란과 관련한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장과 폐 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 또는 에어컨을 작동시켜 실내 공기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칼스테이트에서 필수 과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급증하자 교과목 개혁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LA 타임즈에 따르면 칼스테이트에서 화학, 미적분, 미국 역사 같은 필수 과목을 낙제하거나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이 학교 측은 필수 과목을 기존 방식에서 변화시키기 위한 개혁의 움직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신문은 학교 측이 수년간 유지해오던 교과목 과정을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야만 이 칼스테이트 졸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못 짜여진 교과목 과정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전공을 중도 포기하거나 자퇴까지 이어지는 등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칼스테이트 LA의 학부 수업 중 20%가 넘는 DWF 비율을 보인 수업은 전체의 11%나 차지했습니다. 이 DWF 비율이 20%가 넘으면 높은 BWF 수업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처리됐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는 매년 11월 22일을 캘리포니아주 김치의 날로 지정해 공식 기념하는 결의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치의 날 결의안은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라는 문구와 함께 김치의 역사 및 건강식품인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김치의 날인 11월 22일 배추와 무 등 주 재료에 소금과 갖은 양념을 덧뿌린 재료 하나 어우러진 김치가 22가지 효능을 나타낸다라는 뜻을 담고 11월 22일로 김치의 날을 제정한 것입니다. 결의안 통과에 앞서서 최석호 의원은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에서도 한국 정부와 뜻을 같이해 김치의 날을 기념한다는 취지에서 결의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의안 처리 후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는 김치의 날 제정을 축하하는 김치 홍보 시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LA 한인타운 한인회관 외벽에 아시안 증오범죄에 맞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벽화가 선을 보였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3일 LA 한인회관 외벽에 이스라엘 영사관의 후원을 받아 아시안 증오범죄에 맞서고 두 커뮤니티의 연대를 상징하는 벽화가 공개되었습니다. 벽화 제작은 베트남 커뮤니티 출신의 아티스트인 앤드류 햄씨가 기획했으며 한복을 모티브로 의상을 선택해 다양한 아시안 주민들의 얼굴 특징을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벽화 안에 This is home이라는 문구를 삽입해 모두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We stand against는 이스라엘과 한인 커뮤니티가 함께 증오범죄에 맞선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날 벽화를 공개하는 자리에 니티아 라만 사지구 시의원과 미칠 오페럴 시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스라엘 히엘 뉴면 총영사는 애틀란타에서의 증오범죄를 언급하며 더 이상 증오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proud to partner and even sponsor this mural. It is an expression of our solidarity with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the Korean American Society, and the Asian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and in Los Angeles.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입니다. 그 이스라엘리 총영사에서 저희 이제 한인회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이스라엘리 사람들이랑 주위시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저희 이제 한인 분들 아시안 증오범죄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두 인종이 다 이제 피해를 많이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기네들도 좀 참여를 하고 싶고 좀 돕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한인타운에 벽화를 그리면 어떻겠냐. LA 한인의 스티브 강 부회장입니다. 네, 사실 이번 연도 초부터 이 벽화에 대한 프로젝트가 논의가 되었거든요. 아시안 증오범죄가 특히 많이 증가하고 아틀란타 사태 이후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러한 그 벽화 작업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자라는 것이 사실 몇 달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니티아 라만 시의원은 이번 벽화를 통해 아시안 증오범죄에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연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뜻깊다고 전했습니다. 미치 오페럴 시의원도 아시안 증오범죄와 같은 인종차별적 행위는 설 자리가 없다며 벽화를 지원한 이스라엘 커뮤니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화랑청소년재단의 공연이 진행돼 벽화 공개를 축하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를 분규 속에 산하 주말 한글 학교들의 새학기 수업이 시작되지 못하는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수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신구 이사진과 교장단 등의 관계자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파행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존 이사진은 성명을 발표한 교장단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이사 8명과 교장단 10명이 모여 함께 회의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로운 이사진은 교장단을 제외한 이사회 내부 회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최하영 교육 영사를 포함한 박성수, 정영조, 라이언 리 등 4명의 신임 이사들과
박형만 이사장, 박신화, 조희영, 재인킴 등 4명의 기존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28일 LA 한인타운 중심부가 포함되어 있는 시의회 제10주구의 선거구 재조정 공청회가 열리는 가운데 한인단체들이 하나의 선거구에 포함될 LA 한인타운 구획 경계지도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지도는 28일 토요일 시 당국이 개최하는 10지구 공청회에서 단일화 요구와 함께 공식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토요일에 열리는 10지구 공청회는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선거구들의 공청회 중 마지막 공청회입니다. 바로 이날 한인단체 관계자들도 많이 참여해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촉구 서명도 모아서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달부터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의 사전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국행 항공기를 탈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시범 실시해오던 제도가 내달부터 다음 달부터 전면 공식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들이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때 전자여행 허가를 통한 사전 허가 취득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지난 22일 저녁 LA 한인타운인 올림픽과 웨스턴 사거리에서 불법 레이싱이 펼쳐졌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타이어 타는 냄새, 자욱한 연기 속에 자동차들이 원을 그린 채 뺑뺑 꼬리를 물고 돌아갑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6시 조금 넘어 LA 한인회관과 코리아타운 플라자 등이 위치한 타운 중심부인 올림픽과 웨스턴길 사거리가 불법 레이서들에 의해 점거됐습니다. 라티노와 흑인이 대다수인 젊은이들 수십 명이 자동차를 끌고 나와 올림픽과 웨스턴길 사거리를 막고 원을 그리며 불법 경주를 이어가는 아수라장을 연출하면서 30분 이상 이 지점의 통행이 차단되고 운전자들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타운에 거주하는 앤디 씨는 타운 한복판에서 이날처럼 불법 레이싱이 펼쳐진 것은 처음 본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을 지나서 달려가는데 길이 꽉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막 여기 갤러리안 마켓 코너 거기 사거리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돌았죠. 차를 돌려가지고 저쪽에 파킹하고 한번 가봤죠. 내려가지고 그랬더니 그냥 수십 명이 모여서 차를 빙빙빙 도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완전 무법천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일행들이 막아놓고 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경찰도 안 보이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도 경찰이 오지도 않고 거의 한 30분 정도 이상을 그렇게 하던데 경찰이 이럴 때 왜 안 오는지. 그 한인타운 거의 심장부나 마찬가지인데 거기가 한인회관 건물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그런 행동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정말 마음이 찝찝하더라고요. 이달 밤 9시 30분 베버리힐즈에서도 불법 레이싱으로 교통이 차단되는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친지집을 방문하고 귀가하던 김 씨, 복잡한 베버리힐즈의 올림픽길 사거리에서 수십 명의 불법 레이서들이 교차로를 막고 불법 경주를 벌이는 통에 우회해야 했습니다. 깜깜한 밤 굉음과 연기로 덮인 사거리에는 길게 이어진 차량들의 유턴 행렬로 교통지옥이 됐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불법 레이싱이 자동차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치안당국의 발빠른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LA경찰국은 최근 시내 곳곳에서 불법 레이싱이 펼쳐지면서 치안당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PD는 불법 레이싱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기습적으로 일어나는 불법 레이싱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일단 불법 레이싱을 목격하면 911로 신고해달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불법 레이싱은 적발 시 벌금과 함께 경범죄로 처리되는데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려면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 파문으로 물러나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마지막 날까지 의혹을 부인하면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공개된 사전 녹화 연설을 통해 과도한 정치적 압력과 언론의 과학란이 자신을 성희롱 혐의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정부가 나에 대한 혐의를 정치 이슈화했고 뉴스 헤드라인은 팩트 없이 나를 비난했다며 이는 사법 체계를 약화할 뿐만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이 사회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를 둘러싼 최근 상황 진실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때가 되면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구체적인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의 모든 카운티 정부는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와의 불법 치료자 구치소 개혁이 금지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새롭게 발효된 이 법은 뉴저지 카운티 정부들이 운영하는 구치소와 사설교도소를 대상으로 이민자 구금을 위해 아이스와 계약을 맺거나 갱신 또는 연장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맨하튼 교통 혼잡세 도입 구체적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연방도로청과 맨하탄 교통 혼잡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16개월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회 이상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아웃리치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관내 공무원들이 올가을부터는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하거나 매주 코로나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프 맥케이 카운티 슈퍼바이저회 의장은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도 효과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릴랜드 성인의 5.5%가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 이상 메릴랜드 성인 25만 3,600여 명이 백신을 절대로 맞지 않겠다고 백신 거부자와 부작용을 걱정하는 회의론자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신뢰도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시애틀 페더럴웨이 한인회가 이번 주말인 28일 오전 11시 팬서 레이크 트레일에서 한국과 미국의 우호증진을 기리는 상징적 랜드마크로 한우리 공원 착공식을 개최합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페더럴웨이에 한국 공원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워싱턴주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깨끗한 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애틀 워싱턴주입니다. 에어필터 배달 가입 서비스 제공기업 필터킹이 전국 50개 주를 대상으로 어떤 주가 전반적으로 깨끗한지 조사한 결과 워싱턴주가 10점 만점에 6.4점을 받아 3위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주보다 더 깨끗한 지역은 1위 하와이, 2위 캘리포니아입니다. 끝으로 하와이 소식입니다. 릭 블랭자드 호놀룰루 시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8월 25일부터 4주간 대규모 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급속하게 퍼지는 델타 변이 확산에 대응하는 조치입니다. 일단 4주간의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에 따라 금지령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스포츠 시간이 좀 짧아서 빨리빨리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2020 도쿄 패럴림픽이 개회식을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열린 개회식으로 13일간의 열전을 시작했습니다. 1년 연기돼 치러지는 이번 대회 다음 달 5일까지 펼쳐집니다. 161개국과 난민팀에서 역대 가장 많은 4,403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임성재, 김시우, 이경훈 선수가 PGA 투어 플레이오프 2차전인 BMW 챔피언십에 출격합니다. 이들은 목요일인 정정합니다. 예, 맞습니다. 목요일인 26일부터 나흘 동안 메릴랜드주 오잉스밀스의 케이브스밸리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BMW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것입니다. BMW 챔피언십은 페덱스컵 랭킹 70위까지만 출전할 수 있는 대회로 페덱스컵 랭킹 125위까지 출전하는 플레이오프 1차전 노던 트러스트보다 문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오늘부터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주중 3연전을 갖습니다. 최근 부진한 샌디에고 파드레스 어제 투수 코치를 경질했죠.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다저스와 라이벌전이 펼쳐집니다. 2021년 8월 24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폴 에디션,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